이상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2026년 한국 박스오피스 역대 2위를 기록한 영화가 무엇인지 아실 겁니다. 최첨단 AI가 일상을 바꾸고 있는 이 시대에 16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극장을 찾아가서 본 건 공상과학도 아니고 슈퍼히어로도 아닙니다. 15세기 조선의 유배지에서 어린 왕과 함께 살기로 선택한 촌장 이야기입니다. 바로 왕사남, 왕가 사는 남자입니다. 그리고 그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인 4월, 이번엔 TV 앞에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21세기의 왕실이 존재하는 대한민국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 21세기 대군 부인이 방영 시작과 동시에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찍었습니다. 왕사남에서 대군 부인까지 불과 2달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우연일까요? 저는 그게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이 사극 열풍의 정체, 그리고 우리가 왜 이 시대에 이토록 왕가, 신분과 권력의 이야기에 열광하는지를 끝까지 파헤쳐보겠습니다. 먼저 왕사남 이야기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이 영화의 흥행은 처음부터 예측된 게 아니었습니다. 개봉 첫날 11만 명, 솔직히 기대에 못 미치는 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통 영화는 개봉 첫 주 이후 관객이 급격히 줄어드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왕사남은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까지 관객 수가 오히려 늘었습니다. 설날 연휴를 거치고 3.1절 연휴를 거치면서 역주행을 넘어 폭주를 시작했고 결국 3월 6일 10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최종 누적 관객은 1628만 명. 역대 흥행 2위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람들이 뭘 보고 이렇게까지 극장을 다시 찾았을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이 영화는 단종의 이야기입니다. 숙부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15살의 영월 청룡포로 유배된 어린왕 이용이, 그리고 그 유배지의 촌장 어몽도가 목숨을 걸고 그 왕 곁에 남아있기를 선택하는 이야기입니다. 결말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단종이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다는 것을. 그런데 1600만 명이 그 뻔한 결말을 알면서도 극장에 갔습니다. N차 관람도 했습니다. 눈물을 닦으면서 나왔습니다. 왜일까요? 여기서 제가 핵심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왕사남에서 진짜 울었던 건 단종의 죽음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영화에서 본 건 어린 왕의 비극이 아니라 부당하게 밀려난 사람의 이야기였다고.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 그리고 그 불공정함 앞에서 끝까지 의리를 지키기로 선택한 사람. 이 구도가 2026년을 사는 우리에게 그냥 옛날 이야기로만 들렸을까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배경이 없으면 밀려나는 현실, 정당한 노력이 정직하게 보상받지 못한다는 체감, 힘 있는 자의 논리가 모든 걸 결정해버리는 구조. 단종의 이야기는 500년 전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지금 우리 이야기였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왕사남은 단순한 역사 영화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이 이해되는 분이라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두 번째 현상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겁니다. 혹시 지금 이런 분석이 흥미롭다고 느끼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 이후로도 우리가 무심코 소비하는 문화 현상 안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들 계속 다룰 예정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왕사남이 극장을 점령하는 동안 TV에서는 또 다른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21세기 대군 부인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 이름이 처음에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21세기인데 대군 부인? 조선시대 얘기 아닌가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 드라마는 타임슬립도 아니고 사극도 아닙니다. 배경은 21세기입니다. 단, 왕실이 존재하는 입헌군주제 대한민국이라는 가상의 현실입니다. 여기서 반전이 생깁니다. 이 황당해 보이는 설정이 왜 이렇게 강렬하게 공감을 얻을까요? 아이유가 연기하는 성희주는 캐슬뷰티 대표, 최우수 기업 가상을 받을 만큼 능력 있는 재벌입니다. 남 부러울 것 하나 없어 보이는 그녀에게 단 하나의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신분이 평민이라는 것. 양반의 권위가 막강한 이 사회에서 그 한 가지가 모든 걸 흔듭니다. 변우석이 연기하는 이한떼군은 반대입니다. 왕의 아들이라는 최고의 신분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왕이 될 수 없다는 운명 때문에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는 삶을 삽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계약 결혼을 선택합니다. 이 구도 왕사남과 묘하게 겹치지 않습니까? 자격이 있는데 신분에 막힌 사람,
신분은 있는데 구조에 갇힌 사람. 2026년 대한민국의 문화 소비자들은 불과 2달 사이에 이 테마에 2번 울고 2번 열광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왕사남과 대군 부인, 이 두 작품이 다루는 테마가 비슷하다는 건 이제 납득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두 작품이 그 테마를 다루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왕사남은 철저하게 역사에 기반합니다. 실존 인물, 실존 사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결말. 그 익숙한 틀 안에서 인간의 의리와 불공정에 대한 분노를 극도로 응축시켜 보여줍니다. 뻔한 결말인데도 우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현실에서 이 감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가 그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반면 대군 부인은 전혀 다른 전략을 씁니다. 아예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버립니다. 21세기에 왕실이 있다는 설정은 불가능한 판타지지만 그 안에서 작동하는 신분제와 계급의 논리는 너무도 현실적입니다. 이 방식은 오히려 현실을 더 날카롭게 비춥니다. 판타지라는 포장지가 있으니 덜 아프게 공감할 수 있고 그 안의 구조가 현실을 닮았으니 더 강렬하게 몰입하게 됩니다. 역사의 무게로 무너지는 비극, 그리고 가상의 신분제 안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로맨스. 이 두 가지가 2달 사이에 연달아 터진 건 우리 시대가 딱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원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역사학자 에드워드 칸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지금 우리가 소비하는 사극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를 보는 게 아닙니다. 현재의 우리가 과거의 언어로 현재의 감정을 대리 표출하는 행위입니다. 왕사남이 흥행한 이유는 단종이 불쌍해서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단종 같은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했는데 밀려난 경험, 자격이 있는데 배경에 막힌 경험, 부당함을 알면서도 어쩌지 못했던 경험. 그 감정에 500년 전 역사가 정확하게 조준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대군 부인이 그 다음 달에 화제가 된 이유는 왕사남이 비극으로 끝난 것에 대한 카운터 서사였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이번엔 밀려나지 않겠다. 이번엔 신분의 벽을 직접 부수겠다. 성희주가 왕실 금기를 어기고 붉은 슈트를 입고 탄일련에 등장하는 장면에서 우리가 느끼는 쾌감은 바로 그 반란의 대리 만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왕사남에서는 어뭉도라는 인물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왕도 아니고 신하도 아닙니다. 평범한 촌장입니다. 아무 의무도 없는 그가 유배된 어린 왕의 곁에 남기로 선택합니다. 권력도 없고 신분도 없지만 그 선택 하나로 그는 역사에 남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 캐릭터에 열광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우리가 가장 목말라하는 게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권력 앞에서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걸 선택하는 사람. 그 선택이 아무 보상도 가져다 주지 않는데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우리 시대는 그런 사람을 너무 보기 드물게 만났기 때문에 그 캐릭터가 스크린에 나타났을 때 1600만 명이 눈물을 흘린 겁니다. 대군 부인의 이한떼군이 사랑받는 이유도 비슷합니다. 그는 왕족이지만 거대한 왕실 구조 안에서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압박감 속에서 유머를 잃지 않고 자신의 방식으로 작은 반란을 이어갑니다. 무한 경쟁 사회에서 지쳐버린 우리에게 그가 건네는 건 영웅의 판타지가 아닙니다. 거대한 구조 안에서도 나답게 살 수 있다는 아주 현실적인 위로입니다. 이쯤 되면 한 가지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렇다면 이 흐름은 어디로 향할까요? 왕사남이 보여준 건 역사 안에서 인간의 의리와 공정이었습니다. 대군 부인이 보여주는 건 구조 안에서 개인의 반란과 주체성입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 같은 욕망의 두 얼굴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공정하길 원하고 그 세상이 공정하지 않을 때 직접 부숴버릴 누군가를 원합니다. 사극은 그 욕망을 과거와 가상의 공간 안에서 마음껏 펼쳐주는 가장 안전하고 강렬한 방식입니다. 앞으로의 사극 트렌드는 아마도 더 정교해질 겁니다. 시대적 배경보다 감정의 고증에 더 집중하는 방향으로. 오소매의 문양이나 역사적 사실의 정밀함보다는 그 시대의 공기를 마시며 살았던 인간이 느꼈을 실존적 감정을 지금 우리의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이 핵심이 될 겁니다. 왕사남과 대군 부인이 이미 그 길을 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왕사남의 어뭉도는 자기 삶의 이야기가 쓰여지는 방식을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대군 부인의 성희주는 주어진 신분을 거부하고 자신만의 서사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이야기를 쓰고 있나요? 1600만 명이 왕산암을 보면서 울었던 건 어쩌면 우리 모두의 내면 어딘가에 억울하게 밀려난 자신의 모습이 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대군 부인을 보면서 두근거리는 건 어쩌면 우리도 언젠가 그 벽을 스스로 부수고 싶다는 욕망 때문일 겁니다. 사극이 이토록 강한 이유는 결국 하나입니다. 그 안에 우리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